자, 이어서 이제 3절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FXML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보시면 여기 어떤 하나의 방이 있다면 여기에 침대를 놓을 것인가, 여기에 뭐 옷장을 놓을 것인가, 여기에 뭐 컴퓨터 책상을 놓을 것인가, 이거는 개인의 기호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향, 뭐 그리고 뭐 공간의 뭐 크기,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흔히 칭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C에는 다양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윙까지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이라고 부르지 않고 컴포넌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또 이제 패널이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더 레이아웃이나 보더 페인이 아니 뭐 그런 것들을 앞에서 스윙이나 AWT에서는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라고 불렀어요. 컨테이너는 막 거기에 여러 가지의 패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생각하면 되죠.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여기에 또 뭐 여러 가지로 배치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스윙까지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칭을 했는데요. 이제 FX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컴포넌트라고 칭을 하지 않고 이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에는 다양한 컨트롤이 포함이 되는데 이들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적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바 코드로만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인 경우에야 그러니까 협업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이 자바 코드로 만들어도 자기만 볼 거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규모가 있고 이제 덩어리가 좀 큰 회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프로그램적 레이아웃은 자바 코드로만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익힐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코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잡한 코드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은 다분하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디자이너하고 협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지 생각해서 지가 스케치 뜨고 지가 도면 그려서 지가 기능 입히는데 뭐 디자이너고 뭐고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 완료 후에 간단한 레이아웃 변경이나 스타일 변경, 즉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버튼이 보기가 싫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적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다면 여기에 set 레이아웃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원한다면 이동을 했다면 자바 코드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색상을 또 내가 파란색으로 줬는데 고객들은 또 빨간색을 원해. 그럼 빨간색으로 또 바꿔줄라 그래. 그러면 또 프로그램을 건드려야 돼요. 비즈니스 로직 코드가 되는 자바 코드를 건드려야 되고 그에 따르는 또 재컴파일도 해야 되고 릴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 보수에도 번거롭다 그죠? 맞나요? 뭐 이런 거 디자인 하나 자리 잠깐 바꾸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신빌더로 하나 살짝만 변경시켜주면 끝인데 소스 코드 뭐 건들 필요도 없고 그죠? 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FXML 레이아웃은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있고 없고를 이제 떠나서 간에 이제는 협업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고, 혼자 개발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레이아웃 fxml 파일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fxml은 XML 기반의 마크업 언어예요. 얘도 HTML 태그 작성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몇 가지 fxml의 특이점이 좀 존재할 뿐 나머지는 뭐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fxml의 태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태그로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거고, 태그를 이용해서도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 볼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거의 좀 익숙해지면 이제 씬빌더를 이용해서 해볼 거고 등등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이제 나중에 HTML 태그를 만약에 공부하시게 된다면 아주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바 fx UI 레이아웃을 자바 코드에서 이제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레이아웃 코드가 들어가는 것을 자바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태그로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웹 어플리케이션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개가 프론트 단을 만들고 만지작거리면 거기에서 어떠한 요청,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JSP 혹은 스프링으로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션이나 쿠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블릿하고 JSP 파일을 이용을 해서 처리 코드를 넘겨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신 코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역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역시 거기에서도 이렇게 씬빌더와 같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부분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걸로 한번 개발을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지, UI가 어떻고 비즈니스 백엔드 코드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이제 얘는 디자이너하고 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울러 간단한 레이아웃 변경이나 스타일을 변경할 때는 백엔드 단에 있는 소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냥 단순하게 레이아웃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보여줄 때, 즉 씬을 보여줄 때는 뭐 거의 비슷한 장면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카톡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떠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채팅은 제외하고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동일한 크기의 레이아웃에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이 여기에서 그냥 화면만 씬만 바뀌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리는 스타일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아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죠. 필요한 부분을 레이아웃만 좀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이벤트가 터졌을 때 씬에 씬에 있는 들어가는 객체를 fxml 파일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사용이 좋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렇게 이거는 타이틀 바고요. 우리가 셋 타이틀에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게 우리는 스테이지라는 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씬입니다. 그죠? 예, 씬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씬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들이 지금 배치가 된 거죠. 그죠? 예. 요게 요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장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씬을.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텍스트 필드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버튼이라는 얘를 하나 줌으로써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자, 요까지 해서 요거는 하나 쳐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